1번 각 면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2번씩 적힌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질 때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정 20면체면 면이 20개 있습니다. 20개. 면이 20개인데 그 20개에다가 1, 2개 적고 2도 2개 적혀 있고 3도 2개 적혀 있고 그래서 1부터 10까지 2개씩 해서 20개가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한 번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0가지입니다. 맞죠? 20가지. 그런데 여기서 10이 몇 개 있습니까? 10은 2개 있죠. 그래서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따라서 확률은 전체 20개 중에서 2개 해서 10분의 1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2번. 특정한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치료되었다.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치료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200명 중에 무조건 120명이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명 중에 120명이기 때문에 치료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0명 중에서 120명이 치료됐다라고 보고 약분해서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 하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다? 한 명한테 투여했을 때 치료될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구한 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분의 3입니다. 자, 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확률이 2분의 1, B의 확률은 5분의 2. 합집합, A, B 합집합의 확률은 10분의 7. 그때 A, B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P의 A 교집합 B라는 거는 S 뭐죠? 표본 공간. 그리고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표본 공간이 모든 전체 경우를 모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그리고 그것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하면 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 보자. N의 S 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더라. 고1 집합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분리가 되죠. NS분의 NA 그 다음 플러스 NS분의 NB 마이너스 NS분의 N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각각 뭐냐면 A의 확률이고 그 다음 B의 확률이고 그 다음 뭐죠? A 합집합 B의 확률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덧셈 정리인데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확률의 덧셈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이었던 거야. P의 A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B의 확률은 5분의 2고 합집합의 확률은 10분의 7이니까 통분합시다. 10분의 5, 그 다음 얘는 2를 곱하니까 4, 얘는 돼 있네. 그럼 10분의 2 해서 5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걸 보고 보통 H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T라고 보통 씁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 HT 쓰는데 왜 H냐 왜 T냐 하는 거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아마 앞면이 헤드고 뒷면이 테일이라서 HT를 쓸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동전을 한 개를 3번 던졌어요. 이때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다. 동전을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의 세제곱해서 8가지입니다. 왜? 동전 하나 던질 때마다 2가지씩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 근데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온다의 여사건을 우리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죠. 왜? 적어도 한 번이 뒷면이면 뒷면이 한 번 나온다 또는 2번 나온다 또는 3번 나온다는데 그거의 반대는 뒷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앞면만 3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앞면이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H, H, H 이렇게 돼 있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 8분의 이게 한 가지니까 8분의 1 되는데 그건 여사건이기 때문에 1에서 8분의 1을 빼서 8분의 7이다 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 경우를 모두 만들어 보면 모두 앞면인 경우 HHH 그 다음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리 바꿔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뒷면이 2개인 경우 그러면 앞면 있는 이 H가 한 칸씩 움직이면 만들어진다 그지. 그 다음에 뒷면만 3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총 8개인데 그 중에서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애들, 즉 뒷면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 7개죠. 그래서 8분의 7이 맞다는 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5번 3, 4, 5, 6, 7, 11, 12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다음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이 사건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A, B가 배반이냐, A, C가 배반이냐, B, C가 배반이냐 하는 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건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C라는 사건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A라는 사건의 경우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보고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았을 때 7장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6의 약수. 6의 약수가 누가 있습니까? 3하고 6 2개 있죠. 그 다음 B라는 사건은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는 4, 12 2개 있네요. 그 다음 C라는 사건은 소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수는 3, 5, 7, 11. 자, 3, 5, 7, 11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서로 배반인 사건이다. 배반이면은 어떻게 된다? 교집합. 배반이면은 뭐 x 교집합 y가 공집합일 때 이거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서로 배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집합으로 봤을 때는 서로 소인 경우가 바로 배반 사건이 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러면 A랑 B를 보니까 공통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통이 없으면 서로 소고 서로 소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배반이야. 그래서 A와 B가 배반입니다. 그 다음 A하고 C는 공통인 원소가 3이 있네요. 그럼 배반이 아니죠. 그 다음 B하고 C는 공통이 없죠. 이것도. 그래서 B와 C도 배반입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5자리 자연수를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니까 같은 숫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든다.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팩토리알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 홀수가 되려면 어느 자리를 봐야 된다? 1의 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첫 번째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그러면 1을 제외한 2, 3, 4, 5 4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이죠. 1의 자리가 1인 경우 1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도 만들 수 있다? 3인 경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3인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앞에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이때도 4팩토리얼이야. 그 다음 세 번째 1의 자리가 5인 경우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5인 경우는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4칸하고 5 되는 이렇게 생긴 수는 또 5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3번 나오니까 확률은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3이죠. 똑같은 거 3개 더하니까 곱하기 3 처리해서 4팩토리얼, 5팩토리얼 약분하면 분모에서는 5가 남고 분자에 3이 남는다. 따라서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는 원소가 A, B, C 3개 있고 Y는 원소가 1, 3, 5, 7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함수가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함수를 만들려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X에 있는 A하고 B하고 C가 대응될 1, 3, 5, 7 여기 Y에 있는 원소 중에서 X에 있는 원소와 대응될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4개에서 3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Y에서 X의 원소만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Y에서 X랑 연결될 개수만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함수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함수는 같은 원소에 이 대응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죠? n 파이 r을 사용합니다. y의 원소 개수 그리고 x의 원소 개수 파이. 왜냐하면 중복해도 되고 순서 바꾸면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하게 되면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npr을 사용한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 증가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x1, x2이면 f의 x1, f의 x2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는은 없고 그러니까 큰 값이 결과가 큰 값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같은 값은 사용할 수 없고 순서도 미리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개수만큼 선택만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조합을 사용합니다. 또는 감소도 있죠. 감소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수학에서 이 땡땡 쓰면 안 되니까. 귀찮지만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CR 조합을 사용한다. 그 다음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죠. NHR. 자, NHR 중복 조합은 언제 사용하느냐? X1, X2 이렇게 됐을 때 X1, X2는 이제 X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놈일 때 이면 F의 X1이랑 F의 X2가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크거나 같으면 같은 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HR을 사용합니다.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잘 해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함수의 개수는 4개, y의 원소 4개에서 x의 원소 3개와 대응될 3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의 세제곱 얼마죠? 6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이 중에서. 그럼 1대1 함수는 4p3이 돼야 돼요. 왜 4p3이냐? a가 대응될 수 있는 수가 4개가 있죠. 그러면 b는 a가 대응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에 대응될 수 있어. 그래서 순열이 됩니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고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4, 3, 2 계산하면 24. 따라서 확률은 64분의 24가 되겠네요. 그럼 8로 약분할 수 있죠. 8분의 3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함수의 개수를 찾는 기본 방법 4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뷔페식 식당인가 봅니다. 그치? 어느 손님이 임의로 4가지의 음식을 동시에 택할 때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봅시다. 전체 음식은 8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가지를 선택을 해서 먹을 거예요. 이 손님이. 그런데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이 돼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까지죠. 어느 손님이 4가지의 음식을 택합니다.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로 동시에라는 말을 써줬고 그게 아니더라도 특별한 말이 없어도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으니까 라면 사고 떡볶이 사는 거나 떡볶이 사고 라면 사는 건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8개에서 8가지 중에서 4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8가지에서 4가지를 선택하는 거. 계산해 볼까요? 8, 7, 6, 5에 4, 3, 2, 1. 2, 4, 8 약분하고 3하고 2 약분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이죠. 70이네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라면과 떡볶이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라면 떡볶이는 무조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라면과 떡볶이를 제외한 6가지에서 몇 개를 더 선택하면 됩니까? 2가지를 더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6C2가 되겠네요. 라면과 떡볶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가 바로 6C2가 돼요. 그러면 6, 5에 2, 1 해서 약분하면 3이니까 15. 따라서 확률은 70분의 15 해서 5로 약분하면 14분의 3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9번 봅시다. 천일홍 4송이, 장미 4송이가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 꽃 4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천일홍 4송이, 장미 4송이에서 4송이를 꺼내기 때문에 그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아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만들고 시작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에서 8송이죠. 거기서 4송이를 동시에 꺼냅니다. 그럼 8, 7, 6, 5에 4, 3, 2, 1 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70이 나오겠네. 그런데요, 천일홍이 있고 장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아야 되니까 천일홍이 4송이 나오면 장미가 0송이 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까요? 3송이에 1송이 해도 되죠. 그 다음에 2송이에 2송이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자, 첫 번째 천일홍이 4송이, 장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천일홍 4송이에서 4송이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리고 두 번째, 천일홍이 3송이고 장미가 1송이면 천일홍 4송이에서 3송이가 뽑혀야 되고 장미도 4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송이가 또 뽑혀야 되겠지. 그리고 둘 다 뽑아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C3은 4, 4C1도 4 해서 16. 두 개 더하면 17이죠. 따라서 확률은 70분의 17하고 보여집니다. 자, 10번. 어느 샐러드 가게의 고객 중에서 7분의 4는 20대고 5분의 3은 여자이며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한다. 이 가게의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인 여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0대랑 여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20대인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여자인 사건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0대인 사건, 즉 PA의 확률은 사건 A의 확률은 7분의 4입니다. 왜요? 고객 중에서 7분의 4가 20대이기 때문에 고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고객이 20대일 확률은 7분의 4다.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 B의 확률은 여자인 사건이니까 5분의 3이 여자였으니까 여자일 확률은 5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7분의 5인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대이거나 하면 이게 또는이죠. 그리고 여자. 또는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A 합집합 B가 또는입니다. A만 되거나 B만 되거나 또는 둘 다 되거나. 그래서 이 확률이 7분의 5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뭐죠? 20대이면서 여자인 거. 그러니까 20대도 돼야 되고 여자도 돼야 돼. 그러면 A랑 B의 뭡니까?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확률. 그러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 두 개 더하고 그리고 합집합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죠. 확률의 덧셈 정리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통분합시다. 35로 통분해야 되겠네. 5를 곱하니까 20, 7을 곱하니까 21, 5를 곱하니까 25를 뺍니다. 그럼 35분의 41에서 25를 빼면 16이죠. 35분의 16 약분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1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가 5이, 합이 5이거나 차가 5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6의 제곱, 그래서 36, 36가지가 될 거고 합이 5인 경우, 자 합이 5인 경우를 순서쌍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1,4, 그 다음 2,3, 3,2, 4,1 해서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차가 5인 경우를 만들어 보면 여기는 왜 경수라고 되어 있죠? 경수라는 애가 어디 있겠지? 차가 5인 경우 차가 5면 어떤 경우입니까? 1하고 6이 차가 5죠. 그 다음에 6하고 1이 차가 5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총 6가지네. 그러면 36분의 6 해서 6분의 1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12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여집합과 B 여집합, 그러니까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의 합집합 또는입니다. 또는의 확률이 4분의 3, 그 다음 B와 A 여사건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네. 얘는 5분의 1. 이때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A여 합 B여, 얘는요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 뭐라고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집합, 즉 여사건의 이 여집합 기호를 묶어낼 수 있는 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럼 얘가요 여사건이 됐죠. 그러면 1 빼기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돼요. 얘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의 A 교집합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교집합 A여, 얘는요 P의 B 차집합 A가 됩니다. 와, 이거 1학년 때 한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B에서 A 여집합, B와 A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B하고 A 여집합이 어디냐면 이게 A 여집합입니다. 이 A 여집합 중에서 B가 되는 애들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색깔을 바꿔서 표시를 제대로 해주죠.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B에서 A를 차집합한 부분이지.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적어주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끔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어차피 확률은 원소의 개수로 구하는 거니까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B의 확률에서 A와 B가 공통인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PB고 아까 교집합 4분의 1로 구해놨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였어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럼 따라서 B의 확률은 사건 B의 확률은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20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B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B의 확률을 빼면 되니까 20분의 9를 빼서 20분의 11 하고 B의 확률이 구해진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해 보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죠?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여기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으면 확률로 바뀌기 때문에 그지? 그럼 확률로 바뀌기 때문에 그 확률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들에서 A와 B의 합집합 원소 전체에서 뭘 빼면 됩니까? A의 원소 개수를 빼도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항상. 근데 그냥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는 A 교집합 B의 여한 이것을 A 차 B로 연산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연산을 이건 뭐 이렇게까지 연산할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지만 우리는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8가지 원소 중에서 2가지는 에티오피아산이고 6가지는 케냐산이다. 둘 다 마라톤 잘하는 나라야. 이 중에서 임의로 2가지를 동시에 택할 때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할 때 하는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할 거니까 조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8C2는 얼마죠? 28이죠. 28. 근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이다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은 두 가지 모두 어디 거요? 케냐산이 아닌 거. 케냐산이 아닌 거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에티오피아산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두 가지가 나와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에서 두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 해서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1 빼기 28분의 1 하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적어도 하나가 케냐산일 확률이 28분의 27하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14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작은 것부터 차례로 했으니까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큽니다. 이때 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9개가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3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할 겁니다. 9, 8, 7이고 3, 2, 1이니까 약분하면 4고 약분하면 3이네. 3, 4, 12, 84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B는 가운데 있는 수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B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2까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B가 1이 돼버리면 A가 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2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B가 2일 때 B가 2면 A는 B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얘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한 거니까 A, B, C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2라면 A는 B보다 작은 수 뭐죠? A는 1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1 한 가지가 될 거야. 1. 그래서 A는 한 가지. 그 다음 B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B는 2고 참. C는 누가 될 수 있죠? 3부터 9까지 아무거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에 1 한 가지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 C는 3에서 9까지 몇 개입니까? 7개죠. 1하고 2가 빠졌으니까 7개에서 하나를 뽑는 7C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7 해서 B가 2일 때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B가 3일 때는 A가 3보다 작은 애들 몇 개 있죠? A는 1, 2, 그지? 3보다 작은 수 여기에서 한 개를 택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2C1이지. 그 다음 C를 만드는 경우에는 C는 3보다 큰 수 4에서부터 9 여기에서 몇 개? 한 개를 택합니다. 그러면 4에서 9까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1, 2, 3이 빠졌으니까 3개 빠졌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뽑아. 그럼 이 경우는 2C1 곱하기 2C1은 계산합시다. 2, 6C1은 6. 그래서 2 곱하기 6은 12가지. 12가지, 여기 7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B가 얼마인 경우? 4가 되는 경우. 마지막 경우입니다. B가 4면 A는 1에서부터 3. 그죠? 그럼 3개에서 한 개를 뽑을 겁니다. 3가지입니다. 그 다음 B는 했고. C는 얼마부터? 5부터 9까지에서 하나를 뽑으면 돼요. 5에서 9까지는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거기서 하나를 뽑아라. 5가지죠.
그럼 이때는 3 곱하기 5 해서 15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확률은 84분의 7하고 12가지, 15가지 다 더해주면 84분의 27에 7 더하면 34가 되죠. 2로 약분하겠습니다. 2로 약분하면 42분의 17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15번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x제곱 마이너스 7nx 플러스 n제곱이 0이다의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n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부터 20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n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건 그냥 할까요? 일단 이 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10은 2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n제곱은 n 곱하기 n인데 이렇게 하면은 2n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27이 아니고 2n이지. 2n이 될 거고 5랑 n 곱하면 5n이 되는데 합쳐서 마이너스 7n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n.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두 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 수분해가 2x-n 하고 5x-n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해는 2분의 n 그리고 5분의 n 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정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수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2분의 n이 정수해가 돼도 되고 5분의 n이 정수해가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n이 정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5분의 n이 정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정수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 사건 A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n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n이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2의 배수. 맞죠? 그러면 n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 있죠? 10개가 있죠. 2, 4, 6, 8, 10, 12, 14, 16, 18, 20. 10개. 그래서 A의 확률은 20개 중에서 10개가 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B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B는 어떤 경우입니까? n이 뭐가 돼야 돼요?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1부터 20까지 5의 배수는 몇 개지? 4개입니다. 그렇죠? 4개. 그래서 B의 확률은 20개 중에서 4개, 그래서 5분의 1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A 또는 B입니다. A 또는 B. 그러면 A 교집합 B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합집합의 확률은 2개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니까. 그럼 교집합은 어떤 경우입니까? n이 어떤 경우죠? 10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왜? 2하고 5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20개 중에서 2개. 그래서 10분의 1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잠깐만. 잘못 적었습니다. 교집합 B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정수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또는 B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더라.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 빼기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3으로 확률이 구해집니다. 자, 16번 봅니다. 노란색 시계 3개, 하늘색 시계 2개, 노란색 팔찌 3개, 하늘색 팔찌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1개는 시계고 적어도 1개는 하늘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시계고 또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입니다. 그러면 시계가 2개나 3개 돼도 되고 하늘색이 또 2개나 3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적어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여사건을 먼저 떠올려야 돼. 그래서 적어도 1개가 시계다의 여사건을 만들려면 시계가 아닌 경우, 즉 팔찌인 경우지. 그렇죠? 그래서 팔찌, 3개 모두 팔찌, 3개를 꺼내는데 3개 모두 팔찌인 거. 그래서 3개가 있는데 3개 모두 팔찌인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하늘색이 아닌 경우, 그러면 3개 모두 무슨 색요? 노란색인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의 확률은 3개 모두 팔찌가 나올 확률.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전체 10개죠. 전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겁니다. 그러면 10개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 중에서 3개 모두 팔찌가 나와야 돼요. 그럼 팔찌는 지금 몇 개 있죠? 5개 있죠. 팔찌, 노란색 팔찌랑 하늘색 팔찌 해서 팔찌가 5개입니다. 그 5개에서 3개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팔찌가 3개 모두 팔찌인 확률이 되는 거야. 자, 10C3은 19, 8, 3, 2, 1. 그 다음 5C3은 우리가 10인 거 알고 있죠? 계산해보면은 3, 4, 12, 120이니까 12분의 1 하고 계산됩니다. 그 다음 B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B는 모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노란색 시계 3개가 있고 노란색 팔찌가 3개 있으니까 노란색은 총 6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6개의 노란색 중에서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게 나와도 관계는 없지만 이제 시계든 팔찌든 관계는 없지만 색깔은 노란색.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10C3 같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10C3은 아까 해보니까 120이 나왔었고 6C3은 계산하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됩니까?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봐라. 적어도 1개는 시계고 적어도 1개는 하늘색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A를 팔찌 노란색으로 처리해 놨으니까 적어도 1개가 시계다. 적어도 1개는 시계다 라고 얘기한 거는 A의 여사건입니다. 그 다음 적어도 1개가 하늘색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B의 여사건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3개 모두 팔찌인 거의 반대가 여사건이 적어도 하나가 시계라는 뜻이지 3개 모두가 아니라 팔찌가 모두 팔찌는 아니다. 그러면 시계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집합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A여 교집합 B여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요. P에 어떻게 하지? A 합집합 B 드모르간 법칙으로 여집합 빼내줍니다. 그러면 1에서 빼기 A 합집합 B의 확률을 해야 돼요. 그럼 합집합 B의 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교집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10C3이고 자, A와 B의 교집합은 3개 모두 팔찌면서 노란색이야. 그거는 노란색 팔찌 3개에서 3개 모두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3개에서 3개 나온다. 그러면 120분의 1 되죠. 그러면 이제 P의 A 합집합 B의 확률은 12분의 1, 6분의 1을 더하고 A 확률, B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인 120분의 1을 빼줍니다. 그럼 통분 120분의 10을 곱하고 여기는 20을 곱하죠. 그 다음 여기는 빼기 1. 그럼 120분의 얼마입니까? 29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20분의 29를 1에서 뺀 것과 같으니까 120분의 91하고 보이시겠죠. 자, 여사건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